안녕하세요. 연세관성형외과 소한결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에 코 상담을 하러 오시게 되면 항상 먼저 CT를 찍고 그 CT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코 CT를 찍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CT를 통해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건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CT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 성형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비중격 연골의 양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CT를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옆 모습이고요. 옆에서 본 곳을 이제 단면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식으로 단면을 이동시켜 보다 보면 약간 이렇게 허옇게 나오는 이 부분은 뼈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앞쪽으로 이 부분이 비중격 연골에 해당됩니다. 즉 비중격 연골이 어느 정도 있는지 대략적인 가늠을 할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정확한 수치로 재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연골을 당연히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쪽에 있는 부분만 조심스럽게 채취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귀연골이 필요하다든지 내지는 늑연골이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점들도 수술 전에 계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양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강도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채취를 해봐야지 정확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양을 가늠하는 것만으로도 수술 전에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그런 수술 플랜을 세우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꼭 CT를 찍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부분이 뼈인데요. 역시나 이런 식으로 수치를 재보면 앞선 분보다는 비중격이 조금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중격의 양이 아까 분보다는 좀 작다, 이런 것들 미리 알고 수술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코 안의 구조를 보는 것인데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 안의 구조라고 한다면 CT를 앞에서부터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서 보면 이쪽이 이제 왼쪽 눈, 이쪽이 오른쪽 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다 보면 코 안에 이렇게 비중격이 나오게 되고요. 비중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진 않은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게 되고, 비중격 양 옆으로 이렇게 코 선반이라는 구조가 나오는데요. 하비갑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하비갑계가 어느 한쪽이 커져 있지 않은지, 또 비대칭이 심하진 않은지, 또 점막의 비우가 있진 않은지 이러한 점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미용 수술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코의 기능적인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켜지면서 수술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결국 기능이라는 것은 숨쉬는 기능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 숨쉬는 기능이 어느 한쪽이 좀 떨어져 있진 않은지 그런 점들을 미리 파악을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숨쉬는 기능, 즉 다시 말해서 비중격이 휘어 있는 것 내지는 코 선반이 커져 있거나 비대칭이 심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적극적인 교정을 하는 것이 요즘 얘기하시는 기능코 성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재수술인 경우에는 기존의 보형물을 사용하신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기존에 사용하신 보형물의 어떤 위치라든지 또는 보형물의 정확한 높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CT를 찍어서 수술 전에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신 분이신데요. 실리콘 보형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의 높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해서 좀 측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높이보다 더 높여야 되는지 낮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수술 플랜을 세우게 됩니다.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코끝 전까지만 실리콘이 들어가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코 CT를 찍어보고 저도 굉장히 좀 놀란 경우인데, 이전에 사용했던, 요새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L자 실리콘이 들어가 있고요. 실리콘 자체가 코끝까지 들어가 있고 이 코끝에 거의 피부에 맞닿을 정도로 이렇게 실리콘이 코끝 피부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CT를 통해서 미리 파악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코끝 수술을 할 때 이렇게 얇아진 피부에 대해서도 진피를 보강한다든가 하는 그런 추가적인 플랜을 세울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 CT를 찍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코 재수술의 플랜을 세울 때
콧대를 높일지 줄일지를 미리 조금 결정을 하고 콧구가의 밸런스를 위해서는 보형물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게 합당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미리 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코 상담을 할 때 코 CT를 찍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저는 코 성형이란 이렇게 비유하곤 하는데요. 튼튼한 기둥을 중심으로 이렇게 텐트를 치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즉 튼튼한 자가연골 지지대를 통해서 코끝을 올리는 과정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이렇게 튼튼한 자가연골을 정확하게 세우려면 사실은 그 코 안의 구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코 CT를 찍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세결 성형외과 송한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